비트코인 되게 좋은 자산이잖아요. 그냥 비트코인 모아 가세요. 그리고 장기 보유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억에서 3억 사이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한 10만 불 언저리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최고점은 3월에서 좀 늦으면 한 9월, 10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9월 24일, 이제 막 됐습니다. 오전 12시 48분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 막 정말 큰 폭의 변동폭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이게 1시간 봉인데, 1시간 동안 막 1000불, 2000불이 막 이렇게 변동성이 되게 컸거든요. 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여기에 지난 전고점은 뚫었습니다. 여기가 한 64K이고 64점 몇이었는데 64,700까지 오늘 아침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 난 12시쯤에 64,700을 찍고 좀 빠졌죠. 네, 잘 보시면 좀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있었습니다. 다이버전스로 보는 게 좀 애매하긴 하네요. 아무튼 뭐 요때로 보면은 가격은 높아졌죠. 여기까지 포함해서 가격은 3번 높아지고 RSI는 조금씩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여기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뜬 걸로 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뭐 하락폭이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상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국 장이 열리고 나서 다시 재차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주 좋은 소식이죠. 지금 뭐 미국의 나스닥도 분위기 좋습니다. 어저께부터 시작해서 이때가 언제였죠? 20일이었으면 지난주인가요? 네. 지난주 한 금요일쯤이었던 것 같은데 18,000 다시 넘었죠. 정말 오랜만에 18,000을 또 넘었습니다. 이때 18,600 나스닥 최고점이었죠. 그 다음에 8월 5일날 저는 잊을 수 없는 날이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 뭐 샤메 법칙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쭉 빠졌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재차 뭐 일본에서 금리 인하 또 할 수도 있다고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 번 더 빠졌었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저항선이 되게 셌었는데 여기는 뚫었습니다. 확실히 나스닥이 힘이 좋네요. 나스닥하고 비트코인 차트하고 되게 비슷해요. 하지만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를 아직 못 넘어섰거든요. 잠깐 보여드리면 비슷하죠. 비슷하긴 한데 여기가 65,000달러였거든요. 딱 정확하게 65K였는데 여기는 아직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는 나스닥이 현재 더 좋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비트코인도 네,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요. 지금 이거는 뭐 제 의견일 뿐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차트상으로 그렇다는 거지 뭐 제가 예언가도 아니고 재벌집 막내 아들도 아니고 제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냥 차트적인 분석일 뿐이니까 그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요때 7만 달러를 찍었었죠. 7월 말에 7만 달러 찍었다가 전 이때 솔직히 이러다 날아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8월 5일날 큰 폭의 하락이 있었어요. 네, 이때 49K까지 보시면은 49,000까지 이렇게 빠졌죠. 7만 달러에서 49,000달러까지 빠졌으니까 한 30% 마이너스 30%가 네, 빠졌었던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차 다시 오르나 했던 때가 한 65,000까지 올랐는데 그리고 또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한 52,000달러 52K까지 한 번 더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삼각수렴이거든요. 삼각수렴은 보통 A, B, C, D, E까지 가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파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파고요. C파고 D파고 그리고 E파는 되게 짧게 나와요. 중간까지밖에 안 오거든요. 여기까지 E파. 그래서 여기쯤에서 제가 반등할 거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57K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뽀록이긴 하지만 57K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보시면 거래량이 쭉 줄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이게 터졌죠.
그러면서 이렇게 돌파했잖아요. 삼각수렴 돌파할 때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지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튀는 게 없어야 됩니다. 삼각수렴이 되려면. 그다음에 ABCDE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찐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얼마큼 오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만에서 49,000이니까 대략 한 2만 달러 정도 빠졌죠. 그러면 처음에 진입한 이 크기만큼 나중에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가 한 5만 9천 정도 될 거예요. 59K. 그럼 여기에서부터 한 2만 달러 정도 추가하면은 대략 한 80K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게 뭐 일주일 안에 뭐 가거나 하는 건 아니고 여긴 좀 급하게 빠졌지만 이렇게 빨리 오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략 한 10월 정도? 10월에서 늦으면 한 11월? 네, 10월 정도를 보고 있어요. 10월쯤에 8만 달러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뭐 1억 넘어가겠죠. 1억 초반대까지 10월 달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차트적인 관점일 뿐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니까 이거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7,000에서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트레이딩으로 수익이 좀 있었긴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뭐 어떻게 될지 관망 중입니다. 근데 제가 뭐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었다. 나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거래해서 좀 승률이 높은 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선물 투자하는 게 좋으냐? 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물 투자가 돈 벌기가 정말 어려워요. 선물 투자로 돈을 유의미한 돈을 번 사람은 제 생각에 한 5% 미만일 거예요. 그리고 선물 투자로 돈을 버는 5% 미만에 들어갔다가도 예를 들어서 선물 투자로 돈을 벌었다. 1억을 벌었다. 그런데 1년 내에 이 1억을 다시 날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한 5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돈을 번다. 그거는 제 생각에 1%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물 트레이딩 하는 거는 정말 잘 생각해서 결정하세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선물 트레이딩을 하고 있지만 전 나름의 원칙도 있고 되게 적은 시드로만 하거든요. 그리고 손절 라인 진짜 짧게 하고 익절 라인은 뭐 그거보다 크게 하고 제가 원하는 자리에서만 한 달에 한두 번 들어가고 저 이게 나름대로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지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물로 돈 버는 거는 상당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꼭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너는 하면서 왜 그러냐? 제가 선물에 대한 트레이딩 방법들을 제가 많은 분들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네, 무료로도 강의하고 유료로도 강의하고 뭐 많이 강의했는데 제가 알려준 대로 그대로 하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어차피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안 하는데 이게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좀 요즘에는 좀 회의가 많이 듭니다. 되게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면 솔직히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뭐 단적인 예를 들어서 알트코인은 절대로 선물하지 마라. 최대 이더리움까지만 하고 가급적이면 비트코인만 해라. 뭐 이런 이야기 제가 늘 선물 이야기 할 때마다 하거든요. 비트코인만 해라. 선물 트레이딩 정하고 싶다면 하더라도 비트코인으로만 하고 레버리지는 3배를 넘기지 말아라. 진짜 기회가 오면 맥시멈 5배까지만 해라. 뭐 이런 거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의미가 없구나. 정말 툴인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툴이잖아요. 자꾸 극단적으로 써서 거의 뭐 도박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게 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자괴감이 좀 들어서 그냥 선물은 안 하는 게 답이라는 결론을 좀 얻었습니다. 여러분 선물 투자 진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1% 미만 안에 들 수 있다고 다들 오해를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는 1% 미만 안에 드냐? 근데 저는 뭐 크게 욕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로 제가 인생 역전할 생각도 없고 이걸로 인생 역전할 생각이 있었다면 제가 중국집 같은 거 안 하겠죠. 교육업 같은 거 안 하겠죠. 트레이딩만 하루 종일 뭐 잠도 안 자고 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냥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그리고 상당히 큰 리스크가 있거든요. 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투자는 네, 하지 마세요. 네, 댓글 보니까 선물 추천하는 거냐고 막 뭐라 하시던데 선물 추천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혹시나 그렇게 들렸다면 네, 정말 죄송합니다. 선물 추천하려는 거 아니고 제가 제 레퍼럴로 거래 많이 해서 저 돈 벌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려고 유튜브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차트 읽는 거 이런 거는 좀 배워두면 도움이 됩니다. 현물로 한다면, 혹시나 현물로 한다면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알트를 하시더라도 트레이딩을 한다면은 꼭 현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현물이 뭐냐면은 업비트에서 사고 파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다 현물이거든요. 그런 트레이딩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고 있고 이미 돈 잘 벌고 계신 분은 어차피 저하고 상관없이 하실 거잖아요. 근데 저 때문에 트레이딩을 관심 갖게 됐고 트레이딩으로 좀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물로만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좀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많이. 정말 많이 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책 3권 정도는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터틀 트레이딩. 이거 정말 좋은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투자의 심리학이었나? 그 러시아 심리학 박사가, 의사가 쓴 책인데, 심리투자법칙. 이 책도 되게 좋거든요. 심리투자법칙. 이 책도 읽어보시고, 이거는 이게 다 트레이딩 관련된 책들이에요. 네, 요런 것들 다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진짜 좋은 책들 되게 많거든요. 시장의 마법사들. 좀 여러 권인데 어떤 책을 읽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요런 책도 있고, 그리고 차트의 기술이라는 김정환님, 그 문제 일으키고 그분 유튜버 하셨던 슈퍼개미 김정환님이 아니라 그냥 동명이인이거든요. 차트의 기술이라고. 요거 맞아요. 차트의 기술 김정환님. 요 책 진짜 좋거든요. 네, 요 정도는 트레이딩을 내가 하고 싶다 하면 요 정도는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한 번 읽지 않아요. 저는 좋은 책이다 생각하면 적어도 이렇게 2-3번씩 읽거든요. 그러면 요거 말고도 제가 되게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걔네들 다 2-3번씩 읽었어요.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막 얘기하니까 그냥 심리의 의식의 흐름대로 막 떠드는 것 같지만 제가 4년 동안 트레이딩을 공부했거든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제가 중국집 오픈했잖아요. 중국집. 네, 중국집을 저 지금 요리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중국집 오픈하는데 제가 일주일 만에 오픈했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제가 요식업을 해본 적도 없고 짬뽕, 짜장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계약합시다 하고 계약하고 제가 중국집 오픈하는데 딱 일주일 걸렸어요. 그리고 물론 처음엔 좀 버벅댔지만 지금은 문제없이 중국집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요리 다 제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집을 오픈하는 거 보통 사람들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픈하고 그러니까 계약하고 오픈하는 데까지 딱 일주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잔금 내고 3일 있다가, 계약하고 나서 계약 후 4일 있다가 잔금을 냈고요. 잔금 내고 3일 후에 오픈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집 오픈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하는데 일주일 만에 하는 사람인데 트레이딩 공부를 4년 했다고요. 4년. 4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도 아직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확신도 없고. 하지만 손익비가 좋다. 이렇게만 하면은 최소한 잃지는 않겠구나. 돈을 조금씩 벌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2-3년 걸렸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는 수익이 꽤 많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집 일주일 만에 오픈하는 저도 4년 동안 공부했지만 확신이 들진 않아요. 제가 트레이딩으로 수십억을 번 것도 아니고 되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저만큼도 공부 안 하고 직접 뛰어들어서 제가 또 심지어 저 때문에 저한테 배워서 트레이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시킨 대로 전혀 안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조금 열변을 토한 이유가 잃지 않으셨으면 해서 그렇거든요. 트레이딩을 제 방송 보시는 분이 만약에 그냥 나는 비트코인 DCA 하고 있다, 분할 매수하고 있다, 이런 분이면 아주 좋습니다. 가장 추천합니다. 제가 차트를 분석해서 알려드리잖아요. 네, 이거는 이대로 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 제 방송을 보고서 뭐 성방꾼이니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반대로 이야기해서 어떻게 돈을 벌죠? 정말 정말 궁금한데 제가 가장 크게 틀린 게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는 제가 명백하게 틀렸거든요. 너무 확실하게 틀려서 네, 여기선 제가 손해를 꽤 많이 봤죠. 근데 이제 이 구간을 제외하고는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안 된, 그렇게 뭐 정반대로 된 게 제 기억엔 거의 없는데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제 이야기 반대로 해서 돈을 벌었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 제 말대로 하든 제 말 반대로 하든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심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는 거는 쉽지 않다. 네, 이게 팩트입니다. 트레이딩으로 돈 벌기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분 있으면 아마 그분은 머지않아 큰 돈을 잃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만에 빠지는 순간 큰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큰 돈을 잃게 된 이유도 그 전에는 같은 방법을 해서 사실 위험을 좀 떠안고 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수익이 좀 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험을 떠안고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가고 막 계속해서 이렇게 올 시즌은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 요때 좀 세게 깨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손절 라인 다시 짧게 방망이 짧게 이렇게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좀 수익이 뭐 이때만큼 이전만큼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진 않는데 그래도 뭐 요 정도 수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도 트레이딩이 되게 두렵고 늘 무섭고 돈 벌기 쉽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레이딩을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소액으로 좀 진짜 좋은 타점이라고 보통 하죠. 정말 좋은 자리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의 영역이거든요. 이렇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전 트레이딩 안 하는 게 돈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비트코인 되게 좋은 자산이잖아요. 그냥 비트코인 모아 가세요. 그리고 장기 보유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트레이딩 얘기하니까 제가 트레이딩만 하는 사람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비트코인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비트코인을 한 3개 정도는 3BTC면은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뭐 지금 금액으로 환산해도 한 2억 5천이 넘는 좀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네, 웬만한 아파트 한 채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요거는 장기 보유할 거예요. 이거 말고도 제가 비트코인이 좀 더 있거든요. 그걸의 일부를 내년도에 가격이 많이 오르면 일부 매도할 거고 아주 뭐 적은 양 상대적으로 한 0.5비트 정도는 제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트레이딩 하는 것도 이거 한 달에 한두 번 하거든요. 월 1회. 뭐 자주 트레이딩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되게 상대적으로 제가 감당한 범위 내에서 손절 라인 짧게 하고 투자하고 있거든요. 손절은 뭐 제가 한번 손절하면은 한 0.02비트 정도, 네, 요 정도 손절하고 있습니다. 수익 보면은 한 0.1비트 정도. 뭐 손익비가 되게 좋잖아요. 5대 1이면. 그리고 뭐 두 번 벌면 한 번 정도 잃고 있거든요. 뭐 요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무튼 저는 비트코인 투자자지 트레이더가 아니다. 저 이렇게 전업 트레이더는 당연히 아니고 트레이딩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저는 학원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중국집도 하고 있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전업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차트 분석하고 하는 거는 제가 좋아하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지식을 나눔하는 거예요. 네, 이대로 되니까 뭐 지금 롱입니다, 숏입니다, 한 리딩방이 아닙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관점으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좀 장기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차트 보는 눈이 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차트 공부를 왜 해야 되냐? 비트코인은 실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 분석을 하고 기술적 분석을 하잖아요. 저 주식 기본적 분석 진짜 오래 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 이렇게 서울대 경영대 수업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경영대 수업 중에 뭐 회계 원리 뭐 이런 수업도 있고 원가 관리 회계, 관리 회계였던 것 같아요. 원가 관리 회계인데
그냥 관리 회계도 들었고 회계 원리는 A 플러스였고 관리 회계는 A 제로였어요. 뭐 회계 공부도 꽤 많이 했죠. 기본적 분석 제가 대학 다닐 때 주식 동아리였어요. 주식 동아리 활동을 꽤 오래 했거든요. 남들 한 1년 정도 하는데 저는 1년 반을 했어요. 그리고 한 학기에 보고서 한 10개씩 썼거든요. 1년 반 동안 3학기 동안 한 30개 정도 보고서를 썼어요.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습니까? 기본적 분석 진짜 많이 했었는데 비트코인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까지 가치 투자자였는데 그때부터 기술적 분석을 공부한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 그러니까 2020년부터 공부를 해봤더니 비트코인은 그래도 차트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게 그냥 그나마 가장 지표가 좀 잘 맞더라 이런 걸 좀 배운 거죠. 통계적으로 4년 주기에 좀 사이클이 있잖아요. 4년 주기 사이클을 보고 그리고 뭐 다이버전스 얘기하면 이게 다이버전스도 역사가 되게 깊은 겁니다. 뭐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제가 공부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의 기술 책만 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블 바텀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떨어지지만 이렇게 RSI 같은 지표는 오히려 좀 이렇게 상승하는 요런 게 다이버전스거든요. 가격은 떨어지고 보조 지표는 올라가고 꼭 RSI 아니고 뭐 스토캐스틱이나 그냥 다른 보조 지표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RSI를 가장 신뢰할 뿐이고 그냥 요런 거 보면 그냥 그 타이밍이 나와요. 네, 시간대별로 요런 걸 보면은 이거를 한 4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많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이렇게 새로운 법칙들을 만들어서 막 트레이딩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선배님들이 기술적 분석 해놓은 거 제가 책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트레이딩 하면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뭐 매영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방송도 예전에 정주행해서 되게 열심히 봤어요. 요즘 방송 잘 안 하셔서, 별로 이렇게 컨텐츠가 별로 없는데, 아무튼 예전 방송도 되게 정독해서 열심히 봤어요. 제가 한번 꽂히면은 되게 좀 깊이 있게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차트도 이때부터 2021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1년 여름? 봄, 여름? 네, 이쯤 됐을 거예요. 이때부터 차트 공부 진짜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되게 상대적으로 잘 맞더라고요. 네, 트레이딩에서 돈도 좀 벌어보고 하면서 그러면서 실력이 좀 많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결론을 좀 얻었습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이 되게 많아요. 워낙에 방대한 지식을 다루고 있거든요. 저도 뭐 다 알진 못합니다. 제가 쓰는 거 몇몇 개만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냥 뭐 저 정도만 차트 분석할 줄 알아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뭐 차트를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고래동 공부에서 제가 또 강의하거든요. 고래동 공부 보시면 뭐 제 강의 들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고래동 공부에서 제가 10월, 11월, 12월에는 강의를 할 예정이긴 해요. 파트 1, 파트 2, 파트 3 막 3개월 동안 강의할 예정이었는데 근데 뭐 3개월까지 강의하는 것보다 2개월 강의하고 한 달은 좀 비트코인 자녀분들에게 증여하는 거 이거를 내용으로 강의를 할 생각이거든요. 이건 좀 수정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비트코인 지갑 사용 및 증여하기 이런 부분을 좀 강의를 해볼 생각이에요. 제가 올해 가족들에게 좀 비트코인 증여를 그래도 꽤 했거든요. 와이프에게 1개 했고요. 1BTC 이것도 국세청에 홈택스 통해서 신고를 다 했어요. 애들한테는 제 애들이 2명인데 0.1개씩 둘 다 증여를 했거든요. 총 3건의 증여를 했는데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네, 이 방법들을 3번째 강의 때는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고래동 공부 신청하시면 되고요. 총 15개 강의인데 16만 9천 원입니다. 뭐 저한테 뭐 제가 그렇게 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교육자 출신이잖아요. 교육 사업하는 그냥 강사, 뼛속까지 강사죠. 그냥 강사 일을 진짜 오래 했거든요. 제가 1998년부터 했어요. 좀만 더 있으면, 이제 4년만 더 있으면 30년이네요. 한 26년을 강의했잖아요. 뭐 저만큼 제 나이대에서 강의 오래 하신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달력은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제 내공은 솔직히 뭐 이렇게 깊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아는 거를 전달하는 거는 뭐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책 읽고 유튜브 보고 뭐 혼자서 나름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트레이딩이라는 게 아까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레이딩은 공부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실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집을 오픈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거든요. 중국집 오픈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왜 했는지 뭐 이 부분을 다 좀 알려드리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제가 요식업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작년부터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마 뭐 내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요식업 하고 싶습니다. 뭐 와이프가 드디어 해도 된다고 했어요. 저 내년쯤에 할 거예요. 라고 말한 게 작년에 내년이니까 올해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거고, 처음에는 고깃집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고깃집은 카피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뭐 진입장벽이 낮다고 할까요? 진입장벽이 아주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저희 그 유튜브 사무실 주변에만 해도 그 짧은 골목에 고깃집만 한 10개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짧은 골목인데 신논현역 있는 데거든요. 고깃집은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깃집을 계속 생각하다가 갑자기 중국집, 그러니까 중식으로 튼 이유가, 중식은 진입장벽이 높아요.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중식집 아무나 못해요. 그리고 설비 갖추는 것도 물론 고깃집도 돈 많이 들지만 쉽지 않고, 그리고 되게 노동 강도가 셉니다.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요리사 구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고기는 아무나 구울 수 있잖아요. 물론 뭐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굽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아들도 굽거든요. 초등학생들인 저희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저희 아들들도 굽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별로 이렇게 덜 필요하죠. 중식은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이래서 중식하는 게 좀 힘들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중식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깃집보다는 중식이 나중에도 미래에도 희소성이 있어서 좀 좋은 면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식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또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배우지? 이게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고민 아닙니까? 어떻게 배우지? 원래 솔직히 말해 제 스타일은 잘하는 중식집을 가서 여기에서 일을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일하면서 배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중식집은 중국집은 맨 처음에 양파 까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철가방부터 시작한대요. 배달부터. 그 다음에 양파 까다가 그 다음 면 뽑다가 그 다음 뭐 튀김 하다가 칼질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팬 잡고 웍질이라고 하죠. 뭐 이 과정을 다 거치는데 뭐 4년에서 5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4년에서 5년. 5년 후면 제 나이 50이거든요. 49살 정도 되는데 나이 50에 이제 처음 배운다? 이거 좀 너무 끔찍하잖아요. 난 지금 뭐 배우고 싶은데 5년 있다가 할 수 있다. 뭐 이거 좀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법을 쓴 거죠. 그냥 솔직히 중국집 매물들이 있거든요. 중국집을 인수하는 거예요. 중국집 인수하면은 뭐 기술 전수 해줍니다. 뭐 이런 분들 많거든요. 중국집을 그냥 좀 권리금 좀 주면 되니까 시설 인수 받을 때 그냥 기술 전수 좀 받고 그냥 실전에서 배우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솔직히 안 믿었대요. 3일밖에 준비 못한 거 와이프는 다 알잖아요. 어떻게 잔금 냈을 때부터 제 업장이니까 딱 3일 쉬었어요. 네, 토, 일, 월 이렇게 3일 딱 쉬었거든요. 금요일 날 인수했거든요. 금요일 날 사업자 등록하고 두 분이랑 양도인 분이랑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이렇게 권리 명의 변경 다 하고 금요일 날 제가 양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 3일 동안 정말 와이프하고 완전 고생을 하면서 제가 뭐 레시피도 다 만들어내고 장도 다 보고 뭐 가게 간판도 달고 뭐 인테리어 할 거 살짝 하고 면 뽑는 것도 뭐 저희가 다 하거든요. 반죽부터 그것도 막 하고 다 했어요. 3일 동안.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바로 오픈해서 이 화요일 날 정말
장난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한 3주 됐거든요. 예, 뭐 동네 주민분들이 맛있다고 다 해주시더라고요. 네, 뭐 진짜로 맛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먹었을 때 맛있으면 되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별 문제 없이 하고 있습니다. 4, 5년 걸릴 일을 3일 만에 끝낸 거죠. 네,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실전에서 부딪히면 다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와이프도 이거 뭐 계속 의아해 한 거예요. 뭐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 뭐 약간 의심을 거두지 않았었는데 어저께 저희 가족 여행으로 대전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와, 진짜 당신 중국집을 이렇게 3일 만에 뚝딱 해서 오픈하고 솔직히 할 수 있을지 몰랐대요. 네. 저도 제가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아니 뭐 안 되면 뭐 그냥 손님한테 맛없는 음식 나오거나 컴플레인 듣게 되는 거죠. 그래도 뭐 한두 달 지나면 뭐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저는 사업을 항상 했었는데 그냥 뭐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뭐 대신에 이 토일월 이때 뭐 제가 예전에 방송했었는데 제가 3일 동안 10시간도 못 잤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3일 동안 한 두세 시간 자면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됐어요. 그리고 와이프도 이때 잠 거의 못 잤었는데 하여튼 뭐 지지고 볶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실전에서 배워야 됩니다. 실전에서.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예요. 실전 경험이 중요합니다. 공부를 암만 해도 의미가 없어요. 공부하면서 같이 실전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비트코인을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비트코인을 좀 사면 돼요. 몇 개? 0.1개. 비트코인 0.1개 사면은 이게 지금 시세 기준으로 한 840만 원 되네요. 내 돈 840만 원이 들어갔는데 비트코인의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 0.1개 사면 방송도 챙겨보게 되고 뉴스도 챙겨보게 되고 신문도 보게 됩니다. 유튜브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비트코인에 관련된 지식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돈 840만 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생전 책 안 읽던 분도 비트코인 관련된 책을 읽어보게 됩니다. 뭐 오태민 작가님의 뭐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뭐 이런 책을 읽어볼 수 있는 거죠. 뭐 신민철 작가님의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 뭐 이런 책 읽어보게 되는 거죠. 관심이 생기니까. 항상 공부라는 거는 실전을 통해서 해야 돼요. 뭐 아웃풋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그 고래동 공부의 빗소영 대표님이 아웃풋 독서를 항상 강조하시는데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실전을 통해서 배우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죠. 시행착오 겪기 싫으니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아무리 많이 겪어도 시행착오는 겪습니다. 이 시행착오를 실전을 통해서 빨리빨리 겪는 게 가장 빨리 성장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벌써 사업한 지 한 15년 됐거든요. 15년 동안 사업하면서 느낀 겁니다. 이게 엑기스예요. 네, 여러분 실전에서 공부하세요. 공부를 위한 공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분들 공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투자를 할 때도 공부하고 사업을 할 때도 공부하고 그냥 운동할 때도 공부하고 맨날 공부만 하는데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전을 통해서 충분히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전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공부입니다. 네, 갑자기 좀 중국집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네, 최근에 제가 뭐 매일매일 장사하다 보니까 중국집 얘기하는 거는 좀 양해해 주세요. 제가 관심 있는 것만 이야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이때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좀 조정 좀 왔다가 여기에서 이제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미끄러졌죠. 이런 게 여기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르다가 이제 조정받고 이제 올라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 올라가고 또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뭐 저를 욕한다고 여러분들 손해가 복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되면 좋은 거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위험에 대한 대비는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고민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3월 이후에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요때를 저는 저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생에서 앞으로 이 가격은 안 오지 않을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하락장이 와도 여기는 안 깰 거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깰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올해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냐? 뭐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2억에서 3억 사이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달러 기준으로는 14만 불에서 21만 불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일 것 같냐? 올해는 한 10만 불 언저리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2024년에. 그리고 내년 최고점은 3월에서 좀 늦으면 한 9월, 10월 이 사이 어디쯤인가 최고점이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는 10월까지 트레이딩 수익 실현할 계정은 다 할 생각입니다. 뭐 그리고 이때 언제가 됐든 3BTC는 쭉 가져갈 생각이고요. 매도를 하더라도 나머지만 매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크립토 윈터가 와서 진짜 크게 빠지면 이때 많이 살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 비트코인 2개만 잘 팔아도 이때 한 10비트를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많이 빠질 때는 마이너스 60%에서 한 마이너스 80%까지 빠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한 3억까지 올라갔다고 치겠습니다. 뭐 이거는 가정일 뿐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3억까지 올라갔다고 쳤는데 80%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6천만 원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죠. 비트코인 2개를 팔면 6억이잖아요. 한 개에 6천만 원까지 빠지면 10개 살 수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2개가 있으면 10개를 만드는 매직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개를 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때 팔아서 비트코인 10개를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2029년까지 10개를 모으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추매는 좀 안 할 생각이에요. 이제 좀 현금을 모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금을 모을 생각입니다. 그동안 모은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샀어요. 네, 제가 몇 월이었지? 6월, 7월 막 이때 지금도 사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샀습니다. 그래서 0.01개씩 한 2달을 산 것 같아요. 2달 넘게 샀나? 아무튼 뭐 꽤 오랜 시간 계속 샀거든요. 그래서 이때 현금을 꽤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현금이 많이 없고 그래서 이제는 좀 그만 좀 사야겠다 생각이 들고 내년 상반기에 제가 원하는 가격대가 이렇게 오면은 저는 분할로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현금 마련해뒀다가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예금에 넣든가 어찌됐든 좀 현금으로 갖고 있을 생각입니다. 사업에도 투자하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잘 갖고 있다가 2026년 말 요 정도가 되면은 분할 매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그래서 목표는 한 10BTC 만들기. 요게 목표입니다. 2029년까지. 그러면 진짜 찐 부자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때쯤이면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요? 네. 요즘에 그 비트코인 현물 ETF거든요. 좀 아쉬운 거는 블랙록이 이렇게 잠자고 있어요. 좀 되게 많이 아쉽죠. 근데 저는 이게 블랙록이 잠자고 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좀 일례가 있거든요.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블랙락이거든요. 아이비트가 블랙락 되게 유입 되게 많았죠. 계속해서 엄청난 금액들이 막 들어왔어요. 막 6억 달러, 5억 달러 막 이렇게 막 들어오다가 심지어 8억 달러 들어왔네요. 장난 아니었네. 8억 달러면 1조거든요. 하루에 1조가. 막 그러다가 갑자기 0표가 막 나오기 시작했죠. 보이실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뭐 거의 뭐 탑3 안에 드는 대단한 순유입 기록이었다고 해요. 이때부터 0표가 나오면서 멈췄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오고 0표에다가 아주 조금씩 유입밖에 없는 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었죠. 이러다가 정말 블랙록이 대단한 게 저력이 있어요. 네,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이때부터 레리 핑크가 CNBC인가 방송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은 자기는 사실 비트코인 회의론자였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방송에서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네, 흐름이 엄청 좋아졌죠. 뭐 2억 9천만 달러, 1억 8천만, 1억 달러, 1억 6천9백만, 2억 7천만, 1억 5천5백만, 3억 달러 넘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갑자기 유입이 터졌죠. 이때도 되게 좀 조용했잖아요. 명표 막 나오다가 조용하다가 또 이렇게 엄청난 유입세를 만들어냈죠. 심지어 5억 달러 하루에
대단하죠. 그래서 블랙락은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폭발적으로 자금들이 유입이 되거든요. 이제까지 계속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좀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좀 폭발적으로 막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저는 지금은 이제 상승을 보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숏 되게 들어가고 싶었어요. 특히 막 여기 찍었을 때 오늘이었거든요. 숏 들어가고 싶었는데 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 바라보고 있는데 숏 들어가면 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락 나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것 같을 때 그때 뭐 좀 일부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뭐 생각으로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블랙락이 이렇게 조용한 게 오히려 더 호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비트코인 분위기 되게 좋죠.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나스닥도 분위기 되게 좋고 S&P 500은 뭐 진지게 최고치 넘었죠. SPX, S&P 500도 보면은 되게 분위기 좋잖아요. 지금 뭐 사상 최고치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뭐 쭉 우상향 차트죠.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블랙락에 순유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좀 폭풍 전야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은 조용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빠바박 하면서 엄청난 유입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좀 큰 폭으로 다시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제 기대일 뿐이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네, 투자는 본인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 8만 불 정도 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맨날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FOMC 할 때 여기 한 6만 4천까지밖에 못 갔는데 64K 솔직히 저는 한 65K까지는 올 줄 알았어요. 65K 딱 찍고 빠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65K를 못 찍었어요. 한 200달러밖에 안 차이 나긴 하지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9월 19일 날 찍을 줄 알았는데 벌써 4일이나 지났는데 아직 못 찍고 있죠. 네, 제가 틀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9월 달에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여기를 넘어서 한 8만 근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저항선들이 좀 중요한 지점들 세 군데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가 65K거든요. 6만 5천 달러. 여기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7만 달러는 당연히 저항받겠죠. 7만 달러는 저항이 되게 많은 자리예요. 여기에서 또 73K, 7만 3천 달러인데 얘네들 저항이 상당히 셀 것 같거든요. 아무튼 저항을 받긴 받겠지만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뭐 쭉 원사이드하게 8만 달러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여기 한번 지날 때마다 한 번씩 빠졌다 갈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 맞으면 빠지고 또 이렇게 올랐다가도 여기 맞으면 또 빠지고 또 이렇게 올랐다가도 여기 맞으면 또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10월이나 한 11월 네, 이쯤은 돼야 8만 달러 갈 수 있습니다. 4분기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그런 달이거든요. 일단 일봉상으로 요거 한번 먼저 볼게요. 네,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이게 121선이거든요. 121선이 사실 되게 잘 맞거든요. 현재는 121선 위에 있죠. 와, 이 121선 위로 올라오는데 진짜 힘들었죠. 그래서 제 생각엔 다시 좀 상승으로 갈 것 같긴 해요. 물론 이렇게 아직 200일선을 돌파하고 다시 저항 맞고 떨어졌는데 200일선 돌파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어찌됐든 네, 상방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121선이 넘었다는 좋은 소식을 네,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넘은 지 며칠 안 됐어요. 아무튼 지금은 뭐 누가 봐도 명백하게 121선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인덱스로 볼게요. 좀 장기간에 걸쳐서 봐야 되니까. 비트코인 인덱스로 보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그 반감기가 물론 2012년에도 있었지만 그거는 좀 너무 옛날이고 초창기라서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2016년, 20년 요때를 좀 참고하면 좋거든요. 2016년 보시면 여기가 9월이에요. 9월 안 좋죠. 네, 9월 음봉이잖아요. 하지만 10월
11월, 12월 엄청 좋죠. 하여튼 되게 좋습니다. 2016년 4분기 어마어마했죠. 네, 미친 불장이 왔었습니다. 2016년 이땐 정말 크게 올랐었죠. 그리고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20년 9월 역시 음봉이죠. 별로 안 좋았고 10월, 11월, 12월 너무너무 좋았죠. 물론 이때는 1, 2, 3월까지 계속 좋았습니다. 4월까지도 4월 초까지도 계속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불장이 요때부터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럼 두 번이 다 그랬잖아요. 2016년에 4분기부터 그러니까 10월부터 오르기 시작했고요.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2024년에도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차트가 있길래 갖고 와 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좀 보시면 이거 차트 보신 분들 많죠? 요게 2016년도 차트고요. 요게 2020년도 차트고요. 2024년은 검정색 차트거든요. 보시면 셋이 그냥 다 똑같이 가는 거 보이시죠? 뭐 똑같아요, 완전히. 쌍둥이 같이. 얘네들은 이 뒤로 엄청나게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2024년에도 뭐 이렇게 비슷하게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반감기 있는 해예요. halving years. 그러니까 365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2016년 1월 1일, 2020년 1월 1일, 2024년 1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275일, 275일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거든요.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3분기가. 지금 9월 달이 이제 한 일주일도 안 남았죠. 6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주일 후면 이제 여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4분기가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4분기가 오는 거죠. 좀 기대가 좀 되지 않으십니까? 이 차트 보시면. 저는 기대가 좀 많이 되거든요. 여기에 뭐 요렇게까지는 몰라도 요거의 이게 중간쯤? 여기 어디쯤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네, 저처럼 좀 일을 벌려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진짜 너무 쏜살같이 흘러가거든요. 요즘엔 진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성실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유튜브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방송 준비하다 계속 잠들어가지고 오늘 방송 못하겠다고 막 자고 있거든요. 지금도 새벽 1시 40분이잖아요. 오늘 쉬는 날인데 뭐 반죽하고 뭐 이렇게 재료 준비하고 하느라 집에 한 11시쯤 왔어요. 11시에 와가지고 와이프랑 간단히 저녁 먹고 지금 자료 준비하고 방송 준비하고 그리고 방송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벌써 지금 새벽 2시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면 하루에 가뜩이나 짧은 시간에 더 짧더라고요. 제가 아직 초보라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열심히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독특하죠. 이게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이거든요. 올해는 좀 3월부터는 좀 특이하게 홀수 달에는 오르고 있고요. 뭐 아직 마감은 안 됐지만 충분히 양봉으로 마감할 것 같긴 하거든요. 10월에 음봉 뜨는 거 아닌가 하고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니겠죠. 네, 10월, 11월, 12월에는 역사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크게 오르는 때가 많았으니까 네, 기대를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4분기 25년 4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개인의 의견이니까. 네,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25년 4분기가 되게 좋을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 4분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래동 공부에서 4분기 수업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혼자 투자하면 되게 외로우니까 함께 투자하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이었나요? 네, 제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 뉴스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리스가 좀 비트코인에 좀 친화적인 정책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이상은 비트코인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비트코인은 제 갈 길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말 해리스가 대단한 게 암호화폐 관련된 멘트를 한 번쯤은 해볼 만도 한데 이게 처음이었어요, 처음. 제가 처음인 거를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유가 제가 매일매일 찾았거든요. 아, 오늘도 해리스 암호화폐 언급 없어? 오늘도 없어? 하고 진짜 매일매일 찾았는데 드디어 언급을 했습니다. 아, 사실 이것만 아니었어도 저는 오늘 방송 안 하고 일찍 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해리스가 정말 기다리던 뉴스였기 때문에 해리스가 드디어 암호화폐 산업 성장에 좀 친화적인 우호적인 멘트를 했습니다. 해리스라는 이 인물이 그래도 좀 믿음직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더 믿음직하긴 하거든요. 물론 트럼프가 되면은 좀 급등할 가능성은 있어요. 물론 급락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해리스는 트럼프만큼 확 올리진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탄탄하게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럼프가 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에게 있어서는 해리스가 당선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 굳이 누가 되냐 뭐 여기에 집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해리스가 돼도 이제 미국의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며 AI,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디지털 자산의 대표 주자가 비트코인이고 뭐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코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혁신 기술을 장려하는 동시에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다. 규제책을 마련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정말 정말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뉴스가 안 나왔었다면 비컷 이후로 9월 19일 오전 3시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이때 비컷을 했잖아요. 금리가 0.5%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뉴스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계속 오르다가 이제 비컷 했으니까 한번 쭉 쏘고 쭉 빠졌을 수 있는데 해리스의 이 모두가 비트코인 투자자라면 모두가 기다렸을 이 뉴스 덕분에 지금 조금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1등 공신은 저는 해리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 덕분에 지금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주식시장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SPX, S&P 500은 사상 최고치 연일 찍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분위기 되게 좋죠. 지금 좀 빠졌는데 아까 전까지만 해도 뭐 계속 18,000 왔다 갔다 했었죠. 보시면 18,000 넘었었죠. 네, 오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좋으면 비트코인에도 호재입니다. 이제 ETF도 상장된 마당에 증시자금이 들어오기가 더 좋아졌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리스가 이제 암호화폐 산업을 성장하도록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직 구체적인 무언가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히 좋은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더리움이 이상하게 올해 되게 많이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 최근까지만 해도 무려 0.038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의 한 4%도 안 되는 요 가격까지 떨어졌었는데 드디어 반등을 좀 했습니다. 드디어. 정말 이더리움이 이렇게 불쌍한 녀석이 아닌데 올해 좀 유난히 불쌍한 것 같아요. 1시간 봉으로 보는 게 가장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올해 좀 얘가 이더리움이 많이 힘이 없었죠. 한 5월달쯤이었네요. 5월달쯤에 비트코인 가격 대비해서 한 5.7%까지 갔었는데 가장 낮을 때는 무려 3.8%까지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4.2% 선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더리움이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거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느껴지시죠. 여기 최저점이 2,100달러였고 여기 또 최저점 깰 뻔했거든요. 한번 하면 2,100달러부터 지금 한 23% 정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도 그 정도는 올라왔어요. 네,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보면은 한 23% 정도. 그러니까 8월 5일 날 최저점 대비해서는 30% 넘게 반등했습니다.
23% 반등했고, 아무튼 요즘에는 네, 이더리움 분위기가 다시 좀 좋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투자할 만하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물론 이더리움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좀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요. 리스크 대비 수익률로는 비트코인이 더 좋은 게 아닌가? 뭐 아직도 여전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뭐 이미 보유하고 계시다면 뭐 가지고 계시는 건 괜찮은데 추가 매수하는 거는 좀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최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한 0.038, 그러니까 3.8%까지 빠졌었잖아요. 나중에 고점은 이거에 한 2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0.076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만약에 최고점에 2025년 최고점에 만약에 한 2억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2억 정도 가면은 1,500만 원 정도? 요 정도 되는 거거든요. 괜찮지 않습니까? 뭐 지금 가격이 뭐 한 400만 원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1,500만 원이면 수익률은 되게 괜찮은 편이잖아요. 수익성은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뭐 투자의 판단은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내년에 최고점은 한 1,5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건 이더 같은 경우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143달러? 네, 요 정도 되는데 올해 솔라나 최고점이 한 210달러 정도 되거든요. 올해 최고점 대비해서는 두세 배 정도? 그 정도 보고 있어요. 뭐 한 100만 원 조금 안 되게 한 8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뭐 생각하거든요. 8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80만 원이면은 한 550달러? 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많이 올라가면 한 100만 원. 네, 한 750달러 정도 되겠네요. 한 요 사이까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라나. 그래서 뭐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제 의견일 뿐입니다. 이렇게 된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코인들이 다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올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해리스가 암호화폐 쪽 지원을 하겠다. 앞으로 뭐 디지털 자산 지원을 언급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뭐 누가 봐도 뭐 이건 특히 뭐 번스타인 때문이 아니라 누가 봐도 다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앞으로 비트코인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쵸? 네, 카말라 해리스도 그렇게 얘기한 마당에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네, 오랜만에 했던 방송이기도 하고 제가 여담도 되게 많이 했는데 제 이야기는 그저 뭐 그냥 참고만 삼으시면 되고 투자의 지표로 삼는 거는 위험하니까 투자의 판단은 좀 진지하게 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저는 이번 상승장에 한 반 정도는 이미 지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바닥 대비해서 이미 3배 이상 오르지 않았나요? 한 4배 정도 올랐는데 이 상태에서 또 4배가 오르긴 쉽지 않잖아요. 저는 한 반 정도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요 정도 밴드까지 타겟은 요 정도이긴 한데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돼 있으니까 너무 비트코인의 자산을 몰빵하는 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지금 시점에 집 팔아서 비트코인 사도 되나요? 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절대 비추하고 싶습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지금은 집 팔아서 살 때가 아니에요. 네, 저는 요때는 제가 오피스텔이랑 아파트 하나 팔고 비트코인을 좀 추가로 좀 더 사긴 했거든요. 요럴 땐 지금 봐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산다. 네, 이건 좀 좋은 시기는 아니니까 차라리 25년 언제쯤 이렇게 고점이 온 다음에 쭉 빠졌을 때 마이너스 60%에서 한 마이너스 80% 정도 요런 하락이 온다면 그때 매수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몰빵하진 마세요. 네, 본인 자산에서 한 5%에서 10%만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돈이 많지 않으면 0.1비트만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광고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성정길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코인 생기초, 정말 생기초입니다. 중급자 뭐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에요. 2주 동안 수업을 하고 줌을 통해서 라이브로 강의를 합니다. 11기는 라이브 강의지만 12기부터는 또다시 녹화 강의로 진행이 되거든요. 라이브로 수업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꼭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강료는 2번 수업하는데 다 해서 10만 원이고요. 줌으로 실시간 참여하신 분도 2달 동안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합니다. 복습이 되게 중요하니까 단톡방에서 제가 상주하면서 뭐 질문이나 이런 거는 다 의사소통 하니까 뭐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의 하루에 뭐 2-3번씩은 제가 답변 다 드리고 하거든요. 시간 되시는 분,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 완전 초보이신 분은 함께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